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컨텐츠 플래닝 앤드 스토러지, 컨텐츠 기획과 전략을 맡게 된 남현우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컨텐츠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좋은 컨텐츠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나쁜 컨텐츠란 또 무엇일까요? 현재는 우리가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웹툰을 본다든지 또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많은 컨텐츠들을 우리는 소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이번 주제는 컨텐츠 기획과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쭉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컨텐츠 기획과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수업 계획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를 잡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컨텐츠 기획과 전략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기초 학습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도대체 준비를 해서 이 컨텐츠 기획과 전략에 대한 학습 목표와 또한 학습 능력을 고취시킬 것인지에 대한 탐구 영역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마우스가 있는, 마우스가 아니죠.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나무가 자라려면은 색싹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무가 서서히 자라고, 그리고 뿌리가 단단해지고, 가지가 펼쳐지고, 그리고 꽃이 맺혀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열매를 한번 맺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업 자체가 15주 동안 쭉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컨텐츠 기획과 전략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핵심 키워드를 6가지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과연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니까 오리엔테이션 해야겠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 졸업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과정이 바로 이제 기획서를 제작하는 과정인데요. 이 기획서 제작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지 처음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기획서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컨텐츠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컨텐츠 소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성공시키기 위한 좋은 컨텐츠, 나쁜 컨텐츠, 그 부분에 대한 기획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여십시오. 1학년 때서부터 부푼 꿈을 갖고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 우리는 닫혀진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공상을 하게 되면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너는 왜 공상만 하느냐? 수업 시간에 창문을 바라보게 되면요 선생님한테 또 야단을 맞습니다. 너는 왜 공부 안 하고 창문을 바라보느냐? 공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상이 이루어진다면 뭐죠? 상상을 해야지만 됩니다. 상상. 이 상상 자체가 바로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결론적으로서는 기획 능력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아이디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거를 뭐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네 끝?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구조화를 시켜줘야지만 됩니다. 그럼 구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논리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성적인 능력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술을 전공했다면은 최소한 감성은 풍부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제 논리적인 능력이에요. 이 어떻게 논리를 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냐. 그게 바로 구조화입니다. 자, 구조화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번엔 뭘 해야 되죠? 야, 표현을 해야지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요, 결론적으로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여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많은 상상을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내도록 노력해 봅시다. 아이디어에 대한 거는 추후 다시 논의해 드리도록 하고요. 구조화에 대한 거, 표현에 대한 것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핵심 키워드 이 6가지 자체는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학기 말까지 가도록 합시다. 자, 수업 계획하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요, 예, 제가 이제 픽사베이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인데요, 예, 무료 이미지입니다. 예, 강가에 앉아서 예, 상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겠죠. 저런 상상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합니다. 왜냐?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논리화시키고 표현화시킬 수 있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수업에 4가지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내가 지금서부터 아이디어를 내야지 해가지고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상상 속에서, 그리고 번뜩이면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아이디어의 출발은 문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 이게 바로 플래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죠. 예, 실천이 바로 전략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병법서라고 있었어요. 전략과 전술을 나타낸 문서라고 하죠. 예, 손자병법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병법서가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한 방법,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게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 목표인 성공으로 가기 위한 전략, 그리고 계획, 그리고 아이디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지금서부터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목표를 가져야지만 됩니다. 저는 목표를 가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어야죠.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목표가 무엇이니? 저 없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목표를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수업에 대한 목표가 있다시피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꿈을 갖고 세울 커다란 또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목표를 세워야 우리는 실행에 옮길 수가 있고 계획을 짤 수가 있고,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이 컨텐츠 기획과 전략에 대한 목표는요, 브랜드 미디어 컨텐츠라고 제가 이제 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운 거가 브랜드하고 또 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본 이론, 그리고 기획, 그리고 시나리오, 그 다음에 제작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죠? 예, 바로 졸업작품이죠. 예, 졸업작품에 대한 기획과 전략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획서 또 만드는 방법 연구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조사 연구 부분입니다. 조사 연구를 철저하게 되면은요, 성공한 컨텐츠, 실패한 컨텐츠.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십니까? 2019년도부터인가요? 실패 박람회라는 거가 여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그 근처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아니, 박람회가 많은데 무슨 실패 박람회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연구하고 진행을 했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실패한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보고 실패한 것이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해결하면은 다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실패 박람회가 열립니다. 예, 올해도 열리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이제 진행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한번 우리가 나눠봐야겠죠. 좀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희망은 1대1 개인 멘토링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뭐 질 좋은 고품질의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대1 멘토링이 가장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저도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성심성의껏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꼭 많이 상의하시고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예,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앞서 얘기한 수업에 대한 내용을 수업에 대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예. 그래서 일단 이론 수업을 좀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실기는 강한 편인데 이론이 좀 약한 편입니다.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저는 좀 많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예, 졸업작품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서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한 다음에 검증합니다. 그리고 수정하겠죠. 예, 그리고서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전체 수업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여러분들 집중해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개인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팀별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별 또는 팀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예,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 관심이 많죠. 이제 사실 이제 평가라는 것은 정성화된 점수를 정량화시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과제의 이제 핵심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주로 과제가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볼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친구가 제 수업을 듣는 이 학생이 진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을 때 제대롭게 결과물이 돌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중간고사와 중간과제죠. 예, 기말과제 이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레젠테이션, 토론,
뭐 멘토링 뭐 이런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오거나 출결, 자동 출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결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제가 부여가 됐을 때, 아이 몰라, 나 이제 안 할래, 쉴래,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피드백을 좀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수정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을 몇 월 며칠 날 제출해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되도록이면 그날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게 내리시는 분은 감점 처리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페이퍼리스,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나빠져요. 예, 이제 종이는 나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종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나무를 베어야지만 됩니다. 벌목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예, 바이러스도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페이퍼리스 좋아합니다. 그래서 PDF 파일이나 PPT 파일로 저한테 꼭 제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점수는 이제 100점 만점 중에 일단 출석이 2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쭉 진행 과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진행 과정이 한 20%.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0%. 자, 이러면 이제 100점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A, B, C, D, 예, F,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 2주차 수업 내용입니다. 예, 개념하고 이론 고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부의 이렇게 화살표가 쭉 올라가 있는 이미지가 있죠. 예, 스타트업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스타트업 기업 들어보셨죠? 이제 시작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1주, 2주는 스타트업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한 목표 내용 설명드리고 강의 진도라든지 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컨텐츠 기획자가 한번 돼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략가가 돼보자. 그러면은 컨텐츠 기획자와 전략가가 되기 위한 방법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 2주차에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개념은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컨텐츠를 아까 소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요구사항은 과연 무엇일까? 사용자에 대한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 3주차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차는 브랜드하고 이제 미디어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 분석하고 사용자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환경 분석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전체적인 어떤 동향,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부분을 좀 알아야지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리는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를 발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용자를 분석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 사용자에 대한 분석은 에스노그래픽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조금 일찍 내가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고 기획서를 만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3주차 때서부터 졸업작품 기획서에 대한 발표하시고 피드백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업의 50%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한 달이 됐네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재현하는 게 좋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나만 소비하면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심심풀이 땅콩 먹듯이
컨텐츠를 만들 수도 없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뭔가 경제적으로 좀 부를 축적하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첫 번째 요건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향을 분석을 하고 현황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많이 해보신 것들이 뭐죠? 바로 벤치마킹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역시 졸업작품 기획서에 대한 발표하고 피드백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인은 벤치마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주하고 7주 됐습니다. 네. 5주 차에서는요, 예, 거시 환경 분석하고 미시 환경 분석입니다. 거시? 미시? 도대체 뭐였지? 자, 거시는요, 굉장히 이렇게 큰 그 환경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세계적인 환경,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미시는요, 적은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세계가 있으면 한국이 있겠죠. 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의 종류가 많잖아요. 예, DSLR 카메라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뭐 수술에서 사용되는 뭐 복강경이라든지 내시경에서 사용되는 카메라도 있고,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또한 CCTV도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의 어떤 작은 종류수를 내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미시 환경 분석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큰 시장이고, 특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카메라, 뭐 수술용 카메라, CCTV 이런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서 내가 분석을 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는 거시 환경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졸업작품 기획서하고 그 다음에 발표,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6주차입니다. 네. 자, 6주차 때는 이제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이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할 때는 내부 환경에 그 강점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부 환경이 있으면은 뭐죠? 외부 환경도 있겠죠? 그 외부 환경은 기회와 분석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합 분석이라고 합니다. 수합 분석은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갖고 네 가지 전략을 만드는 아주 기초적이고 그리고 손쉬운 전략 수립 방법 등입니다. 자, 이걸 갖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6주차에도 졸업작품 기획서나 기획서에 대한 발표하고 피드백 이루어집니다. 자, 7주차입니다. 이제 거의 중간고사, 꼽히는 계절도 다 갔고 약간 더워지기 시작한, 더워지진 않겠죠? 한 5월 정도 되겠네요. 예. 이때는 바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자인의 어떤 요구사항, 그리고 컨셉 만들어야죠. 컨셉, 그 다음에 포지셔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3주차 때서부터 졸업작품 기획서를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미 컨셉하고 뭐 요구사항이 다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은요, 이 7주차 때 포지셔닝 시간에 과연 내가 만든 기획이 맞나? 틀리나? 이걸 고민해 보시면 돼요. 피드백 해보면 되죠. 검증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역시 또 졸업작품 기획서와 발표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강의가 좀 힘드신가요? 아무래도 이 7주차까지 가다 보니까 피곤하거나 졸릴 수도 있습니다. 눈 번쩍 뜨고 8주차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 때 여러분들 대망의 졸업작품 그리고 뭐 중간과제 굉장히 중요한 한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1차 기획안을 제출을 합니다. 예. 파워포인트로 한 20장표 정도에서 한 30장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출할 때는 PDF 파일, 폰트나 이미지 끼질 수도 있으니까 PDF 파일로 제출하시고요. 점수는 이제 30점 만점인데 뭘 볼 거냐? 첫째, 기획하고 아이디어 보겠습니다. 10점입니다. 두 번째, 기획하고 구성 능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발표 쭉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최종 발표인데 그때 발표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10점입니다. 예. 아이디어가 있죠. 투두가 있고 두잉이 있고 넌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8주차 정도에 대략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 8주차 이야기였습니다. 자, 저기 오타가 있네요. 제가 9주라고 써야 되는데 9주서부터 11주까지 3주 기간에 기획하고 전략 수립에 대한 이론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때는요, 컨셉 시각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컨셉이 만들어졌다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찾는 과정입니다. 디자인 모티브 과정이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키워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문장화시키면은요, 컨셉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손쉽게 내 컨셉을 정립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시각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졸업작품 기획서 발표하고 피드백 이루어집니다. 자, 10주차입니다. 예. 컬러 어렵죠. 예. 저도 지금까지 참 디자이너로 오랜 생활을 했지만 색상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 있으니까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힘든 것 같습니다. 색조나 표현기법 설정에 대한 거, 색조 표현기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주차, 예,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교수님 시나리오면은 뭐 방송 대본 쓰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예,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 뭐 졸업작품도 만들어야 되겠고, 도로계 게재도 해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역시 졸업작품 기획서 발표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1주차 되면은 한 4분지 3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2주차서부터 14주, 약 3주라는 기간 동안에는요, 예, 말 그대로 브랜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기획 전략, 수립 이론이 계속됩니다. 예. 12주차에는요, 우선 정보구조 설계 방법론에 대한 이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구조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지금 뭐 배우죠? 예, 정보도 배우고 디자인도 배우고 컨텐츠도 배우고 있죠. 예, 이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리력에 해당되는 방법, 구조화 방법론, 말 그대로 정보구조 설계 방법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졸업작품 기획서 발표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자, 13주는요, 예, 스토리보드입니다. 예. 물론 앞서 빨리 졸업작품을 진행한 사람들은요, 중간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스토리보드를 그려봅니다. 그럼 영화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예, 디자인 자체도 스토리보드가 있고요. 모든 계획에는 스토리보드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도 있고 스토리보드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보드는 뭐냐? 크게 보면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스토리보드 또는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아이디어 스케치를 조금 더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중간 과제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졸업작품 기획서에 대한 발표, 피드백 이루어집니다. 자, 14주차 어느 정도 이제 작업 결과물이 보여집니다. 예, 이러면은 이제 사용성에 대한 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성 테스트 수행해야죠. 수행 방법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예, 이 사용성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듭니다. 뭐 이렇게 맨날 시나리오하고 스토리보드만 만드느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과 전략이잖아요. 예, 이 계획과 전략은요, 현재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예, 사용성 테스트도 역시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주차입니다. 예, 과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이때 역시 2차 결과물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예, 앞서 중간고사 때 수정된 사항이 보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중간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결과물이 있겠죠. 그것도 역시 보완이 될 겁니다. 그거를 묶어주세요. 예, 그 묶으면은 중간고사 때 제출한 거, 기말고사 때 제출한 거, 꽤 두둑한 양들이 나올 겁니다. 예, 30점으로 채점됩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죠. 예,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분석하고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이거를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막힌 어떤 가슴에 그리고 닫힌 아이디어, 이걸 오픈화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되는 과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15주 수업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뭘 하기 위한 거죠? 성공을 하기 위한 겁니다. 뭔 성공이요? 컨텐츠에 대한 성공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우리는 이 수업에 임하는가 고민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졸업작품 기획이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획 그리고 좋은 전략을 짜는 행위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손쉽고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노력하자. 이게 제가 바라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기획서를 이제 작성을 해볼 겁니다. 기획서 작성 방법에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예, 제가 이제 세 가지 책을 선정을 했어요. 예. 첫 번째는 좀 따끈따끈합니다. 2020년 1월 달에 출간이 된 변민주 선생님이 지으신 4차 산업혁명 시대 컨텐츠 디자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겁니다. 기획에 대한 첫 스타트 하기에는 괜찮은 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죠. 가상현실, 증감현실, 혼합현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기존에는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막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한평생 일을 하기 위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싸워나가서 이깁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한 실무 강의라는 책입니다. 보고서 작성 힘들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처음에 착수 보고서 써야죠. 중간 보고서 써야죠. 결과 보고서 써야죠. 보고서만 계속 씁니다. 아니, 난 디자인하러 왔는데, 난 콘텐츠 개발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보고서만 쓰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학생들을 많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모든 정성적 성과, 정량적 성과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를 통해서 연출이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보고서 작성 많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싫어도요. 보고서 작성에 대한 참고문헌 선정했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 영역 굉장히 많고요. 저 캐릭터 제 캐릭터입니다. 네, 저는 디자인을 ITCT 이 두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술학, 철학, 그리고 경영학, 전산학, 사회학, 심리학에 공통되는 분모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항목으로 저희 어떤 정체성, 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어떻게 구축하시겠습니까? 바로 1학년서부터 쭉 배워온 결과물, 졸업작품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남현우 교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두 번째 영상에서 저 뵙겠습니다.